저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켜보면 정말 덜덜덜덜 떠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별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하나 다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최악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피랜드 보이는 라디오 사보라야 DJ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긴장해서 실수하거나 불안했던 에피소드들 있으신가요? 일단 긴장부터 좀 풀고 갈까요? 저도 당연히 있죠. 제가 한 8년 전에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지금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히 로봇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쟤는 저기서 왜 저러고 있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교수님들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별다르겠어요. 네. 저도 사람 앞에서 서기만 하면 계속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되고 그러던데 다들 그런 순간들이 있나 봐요.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떠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특히 발표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불안을 떠는 것 같은데 이번 사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그런 발표 불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얘기인데 그러면 사연 한번 보실까요? 네,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발표를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대학교를 가면 과제를 내주고 일을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목소리에는 계속해서 삑사리가 나고 말은 더듬거리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제 페이스를 온전히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발표 시간을 지켜야 하는 수업이라면 항상 연습 때는 시간이 넘어서 문제였는데 실전에서는 시간이 너무 남아버려서 좋지 않은 점수를 종종 받아요. 교수님, 제가 발표를 할 때 떨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켜보면 정말 덜덜덜덜 떠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걸 흔히 이제 발표 불안이라고 하죠. 일종의 불안 장애 중에 하나예요. 발표 불안이랑 사회 불안 장애 말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회 불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발표할 때 몇 번 떨었다고 해서 장애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사회 불안 장애는 내가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불안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중에 발표도 하나죠. 근데 워낙 대학생들이 발표 때 많이 불안해하니까 그냥 발표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 사회 불안 장애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장애라는 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동반되죠.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당연히 식은땀일 거고 그 다음에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반되는 그런 걸 이제 장애라고 하죠. 발표 불안은 발표를 피하고 회피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원인은 있을까요? 일단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당첨돼서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습이 별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제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해볼 때는 누구나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으면 카메라가 어디에 있지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조명이 비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대본이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죠. 네. 그러면 집중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가진 집중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순간에 한 시점에 여러 개의 다른 것들에 집중해야 되면 오히려 길을 잃게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일반적으로 괜찮아져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왜 이런 걸 힘들어하냐면 연습을 혼자서만 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 강의에서 발표 과제를 할 때 발표하는 순간에는 교수도 앉아 있고요. 그 강의를 같이 듣는 학생들도 다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연습은 어디서 해요? 혼자 방에서 하죠. 혼자 집에서 조용히 방에서 조용히 하잖아요. 네. 그때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혀 다른 환경이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거기서 연습하는 게 실제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죠. 그래서 발표 불안을 줄이고 싶으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발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상으로라도 교수도 한 명 앉혀놓고 그렇게 해놓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습이 안 되고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발표 불안 증상에 계속 손을 만지고 계속 손에 땀이 나고 그런 게 있던데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손에 땀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긴장했다는 거고요. 긴장했을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잖아요. 우리 몸이 거기에 대응할 준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왜 이러지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지금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고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시선 처리도 처음에는 잘 못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건가? 같이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긴장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보이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안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보통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적인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내가 에너지가 충분히 있을 때는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뭐 손톱 물어뜯는 거든 뭐든 뭐 다리를 떠는 거든 두리번거리는 것이든 간에 안 좋은 습관을 안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긴장한 상황에서는 그 긴장감을 해결하는데 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약간 말이 빨라지는 것도 그런 이유들인 건가요? 아까보다 지금 굉장히 말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말이 빨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대본에 있든 발표 자료에 있든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주변에 무언가를 보지 않고 내 이야기, 내 발표를 듣는 청중들을 보지 않아요. 원래 발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선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나 이거 해야 돼 여기만 집중하면 그런 시간들이 다 빨라지니까 중간중간에 쉴 틈이 없고 말은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사연을 보면은 준비할 때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막상 발표를 하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서 문제가 되는 거, 그것도 되게 흔한 현상이에요. 자, 준비를 할 때는 보통 대본을 써요. 꽤 많은 학생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하나하나 다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최악이에요.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하나 딱 보고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연습하는 거지,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대본 외워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는 대본대로 진행이 거의 되지만 발표는 갑자기 질문이 나오면
거기 질문에 해줘야 되잖아요. 담당 교수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외운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중간에 그 연결고리가 탁 하고 끊겨버려요. 그럼 나 어디까지 했지? 나 이거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표 연습은 꼭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발표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이 갑자기 지목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머리가 새하얘지던데 그때도 약간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자,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 뭐 블랙아웃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블랙아웃은 학생들만 겪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블랙아웃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블랙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블랙아웃이 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잠시 시간을 좀 벌면 돼요. 교수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각이 안 나면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잠시만요 하고 심호흡 크게 해요. 그렇게 잠깐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단서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만약에 답이 안 떠오른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든 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한 다음에 그걸 알아보지 않는 게 창피한 거예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교수가 그거 모르겠어요? 쟤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건지 모르고 대답하는 건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 사람인지를 미리 파악해보고 알고 있으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 더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미리 더 준비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발표 불안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얘기하라는 거죠. 네. 자, 발표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그 교수님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사건을 안 겪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한두 번쯤은 최소한 겪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특별한 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발표 불안을 좀 없애고 발표 잘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발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누군가 옆에 앉혀놓고 자꾸 대화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그러면 훨씬 더 불안감이 줄어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훈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1부 사피랜드 보이는 라디오 사보라 DJ 김민영 저는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